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그리고 나의 노후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을 추구하는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라는 주제입니다. 관심 가시지 않나요? 저는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저 자신도 중장년이고 노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바깥에서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라는 것을 발간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얼마를 예측했을까요? 노후 자금으로. 한마디로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10억이 있으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억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 금액 너무 살벌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에겐. 도대체 나는 자산 기준으로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 고민도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만 2022년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이걸 조금 변형해서 그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도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내가 50세 때 혹은 60세 때 이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여러분은 얼마를 떠올리셨나요? 네, 아까 제가 수많은 분들이 10억, 최소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10억이면 어떨까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네, 자산 10억이면 거의 상위 10%? 한 7, 8%? 이게 2022년 기준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5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5천만 원이 10%, 상위 10%의 기준입니다. 12억 5천. 근데 이거 적은 금액인가요? 저는 사실 이런 수치를 볼 때마다 좀 아찔아찔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게 가 있긴 해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가구 자산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시는 숫자. 그러니까 5억 4,022만 원 정도가 평균 가구의 자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은 약 4억 4,900 정도에 가깝죠. 4억 4,900. 이것이 대한민국 평균 가구의 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서울이면 이 금액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요. 지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면 또 살만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이대별로 자산도 나와 있죠.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을 제가 도표로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50대를 기준으로 하면 5억 1,131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죠. 그래서인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은퇴 준비 재산과 은퇴를 위한 재무의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은퇴 시점에 내가 노후에 몇 살까지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라는 자산 관점으로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그 해당 시점에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고 그럴 때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나 거기에 맞춰서 창출될 수 있느냐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훨씬 현명한 접근이라고 봐요. 만약에 자산만을 기준으로 하면 아까 봤을 때 사실상 대한민국의 8, 90%는 다 전혀 이 기준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노후 생활비 수준이 얼마인지 가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2024년과 2025년에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주로 지금 말씀드린 건 NH투자증권과 KB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대부분 300에서 330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최소 생활비 기준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KB 쪽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최소 생활비 기준은 240만 원이에요. 이때 여기서 이 정도 비용은 가구를 기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생활을 하려면 300에서 330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기분이에요. 물론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정작 지금조차도 어떤 가구들은 300을 못 보는 가구들도 있을 것인데 300에서 330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평균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연령,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만 49.3세. 사실상 49세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면 사실상 자신의 급여가 30% 전후에서 깎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 자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미 위기는 그때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 재취업 형태를 보면 10명 중에 6명은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 만나게 되는 일자리들, 그러니까 50대 이후의 일자리들은 굉장히 계약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신분적으로도 불안하고 월급이나 이런 재반 조건에서도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국민연금,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국민연금에 모든 것을 기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 사실은 국민연금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초 기준으로 아마 52% 정도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나마도 2024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령하는 금액대는 65만 4천 원대예요. 65만 4천 원.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재무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눌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고 계시면 우선은 되실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대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연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투자소득. 이 세 가지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주변 환경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누구나 노후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건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낯선 생소한 경험인 거죠. 그리고 시대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미래를 안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미디어에서는 불안을 부추기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혹은 뭐 이만큼 준비 못하면 당신의 미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이랬을 때 개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시대는 누구나 좀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아까 20억이 있으면 거의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0억이 있으면 불안이 없어질까요? 그럴 리가요. 그거는 지금 없는 사람이 그 정도 있으면 괜찮을 거라는 것이지 우리는 20억을 가져도 또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과도한 기대와 이상화입니다. 내가 어떤 삶에 대해서 내 일자리는 이래야 돼. 혹은 내 가족들은 이래야 돼. 내 급여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내 노후의 삶은 이래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과도한 기대치와 이상화에 맞춰져 있을수록 자신의 삶은 그 괴리 때문에 더더욱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면 저는 지금 시대 같으면 내가 작년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허투루 돈을 쓰지 않고 저축도 열심히 해왔다. 그러시면 얼추 노후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평균이 그 정도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금액으로도 노후를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반드시 10% 이내에 들어야 되고 바램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잘못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평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도 이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고령자 혹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점점 더 지원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선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확한 방향을 보고 준비만 조금씩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수준에 당장 못 이르렀다고 내 삶이 잘못됐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과연 그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떠날 때 일상의 모든 장면들, 그리고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 풍경들,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여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에 내가 10억, 20억만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람들을 더 함께 같이 챙겨서 볼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들을 사소하게라도 조금이라도 내 삶에 도입해서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다면 그 삶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행은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사실은 그 준비 단계조차 즐거워야 하죠. 인생이 꼭 여행일 필요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좀 더 여행 같은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방향,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직업연구소였습니다.